옛날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년 2등인 애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막 1등을 해코지하고 막 살해한다거나 이런 2등 이야기가 실제로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2등이 1등 하는 법,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관련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다 들어보셨죠?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시장 1위 배달앱입니다. 흔히 말하는 옛날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배달 그까짓 것 전화로 하면 되지 뭐, 또는 이제 음식점이 배달앱 회사에 주는 수수료를 걱정하시면서 나는 전화 주문하겠다, 이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배달앱을 스마트폰에 한번 설치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중국집이 있었어? 이런 맛집이 있었어? 내가 모르던 이런 메뉴가 있었어? 이런 토핑도 가능한 거였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후기, 심지어 이제 결제까지 메뉴를 선택하고 다이렉트로 진행을 할 수 있으면서 더 이상 전화 주문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만큼 정말 매력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은 2019년 통계청 온라인 쇼핑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월간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약 7천억 원 정도가 된다.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작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전체, 하지만 이 7천억 원이 전체의 시장 규모는 아닙니다. 전체의 배달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한 1조 원이 넘는다고 일단은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온라인 음식 서비스 자체가 7천억 원이 넘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거의 절반 이상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도 조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배달앱이 50개월 연속 UV 순 방문자 수가 이제 50개월 연속 1위, UV 커버리지가 69.2%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 이제 UV란 이제 순 방문자 수를 의미합니다. 축구로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슈팅을 했을 때 얼마나 골대 쪽으로 잘 슈팅을 했는지, 그래서 골이 들어갔는지, 이 수준을 표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온라인 쇼핑이나 또 오프라인 매장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제 손님으로 가게 되면은 무조건 삽니까? 아니죠. 실제로 들어가면은 한번 둘러볼게요, 그러고 실제로 보고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유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고객들이 나가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UV 커버리지가 50%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치 정도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배고픈 사람들이 우선 들어오는 거니까 실제로 배달앱 서비스를 들어오는 순간 실질적인 서비스 수요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정말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수요의 힘을 가지고 있는 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 파워는 숫자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은 최근까지도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여기서 순이익은 조금 들쭉날쭉한 편이기도 한데 2015년부터 19년까지 배달의 민족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조금 많이 했기 때문에 순이익은 조금 들쭉날쭉한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이익만 봐도 거의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현황을 살펴보면은 조금 더 놀랍습니다. 2011년 7월에 시드머니 최초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2014년 11월 골드만삭스로부터 400억의 시리즈 D 투자를 받습니다. 이게 왜 놀라우냐? 보통 이제 시리즈 시드, 그러니까 시드부터 A, C까지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다, 이런 느낌이 있다면은 시리즈 D 단계 이후부터는 기업이 충분히 성장했고 그 다음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 시드머니를 투자받은 지 불과 3년 만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100억 이상의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달의 민족의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 무려 55%,
등록업소만 해도 20만 곳이 넘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죠. 옛날에는 이제 음식점 아래에 배달의 민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다면은 이제는 배달의 민족 아래에 음식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2015년쯤부터 자본력을 바탕으로 젊은 벤처기업답게 신선한 마케팅을 정말 많이 했죠. 단군이란 이름의 이제 단을 박달 혹은 배달로 부르는데 기원해서 우리 민족을 흔히 이제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조선을 세운 지 한 4,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배달의 민족이란 이름은 사실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단군한테 로열티를 줘야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장명으로 인해서 와, 역시 백수단 선배님. 배달의 민족은 애국 마케팅의 효과까지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기업이 1조를 주던 2조를 주던 절대 팔지 않겠다 이런 강경한 태도를 취했던 김봉진 대표가 2019년도 들어서 시장에서 4,700억을 제시하니까 어떻습니까? 5조 정도면 팔아야죠.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기사에 첨부된 사진을 썼습니다. 2018년도 인터뷰 사진을 보면은 정말 강경하죠. 정말 이제 설명도 뭐 열심히 하고 정말 강경한데 2019년 사진을 보면은 표정부터가 왜? 시장에서 5조 준다고 하니까. 시장 점유율 33%인 이제 요기요. 시장의 2등 업체죠. 그리고 3등 업체인 10% 수준을 점하고 있는 배달통을 함께 이제 운영하고 있는 모회사 DH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의 지분을 팔기로 이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3% 정도는 딜리버리 히어로의 본사 지분과 이제 수합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홈의 아시아 부분, 아시아 지점 부분을 영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기업의 러브콜도 거절했었던 그런 패기 있는 배달의 민족이 왜 지금 와서 매각을 결정하게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배달의 민족이 애국 마케팅을 통해서 기껏 시장 1위로 성장해 놓고 이제 와서 어느 정도 크니까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죠. 하지만 이들만의 속사정이 정말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우한 형제들도 물론 외국으로 진출을 많이 했지만 지금 실패를 한 상태죠.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만 입지를 다지고 있는 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달의 민족이 왜 안 되나? 그래서 아시아 전체의 시장을 한번 살펴보니까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시장 전체를 이미 석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사실상 지금 아시아 시장 자체를 이미 장악해버린 상태다. 거기서 배달의 민족은 우리나라 국내 1등, 그러니까 이미 전국구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만 1등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달의 민족이 시장 점유율 55%에서 아무리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배달 쪽으로 투자 플랫폼 확장을 많이 하려고 해도 지금 요기요와 배달통이 함께 지출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60% 이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라도 아마 지금 조만간 국내 시장조차도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거대한 자본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4조, 5조 시가총액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태지만 향후에는 기업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경영진 내부적으로 아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끝까지 버텨서 국내 1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더라도 아시아 1위가 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등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모기업의 힘을 조금 빌려가지고
1등을 잡아먹기 위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합병을 완료하게 되면은 배달앱 시장의 95%를 DH그룹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는 이런 독점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불편러라고 하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으로 인한 시장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M&A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독점론과 혁신론이 조금 맞서고 있는데 독점론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독점으로 인해서 결국엔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혁신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독점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고 개척자 관점으로 봐야 된다. 어느 기업이나 그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처음에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달의 민족을 단순히 독점론적 시각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M&A를 거부할 것이냐, 아니면은 시장 충분히 점유하고 독점적 지위에 있지만 혁신적 기업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관점의 차이를 조금 조율하고 난 뒤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A 합병 심사를 내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동안 이제 사례를 조금 봤을 때 지금 이런 M&A를 거절했던 사례가 한 9건 정도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중소기업 대상으로 진행이 되었고 대기업한테는 우리나라 시장이 늘 그렇듯 어느 정도 관대한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슷한 사례로 봤을 때도 2008년 시장 1위였던 이제 G마켓 그리고 2위였던 옥션이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시장 점유율이 87%까지 오르게 됩니다. 지금 이런 사례도 승인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조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도 이런 사례로 조건부 승인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병이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독점으로 인한 횡포 걱정은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DH그룹으로 합병이 완료가 된다면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95% 확실한 1등, 그러니까 완전 독점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자체적으로도 완전 독점을 도저히 눈뜨고는 배길 수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1등과 2등과 3등이 경쟁을 할 때는 정말 끼어들기 어렵지만 서열 정리가 끝났다. 완료가 됐다. 그 상태에서는 나는 1등엔 관심은 없는데 그 뒤에 2등, 3등 정도는 관심이 있어. 이런 사람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이런 완전 독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진입 난이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의 코레일, 담배의 KTNG, 원자력 기술의 한국전력기술 같은 특별한 정책 규제나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기술 장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진입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존을 예를 조금 들면 되겠죠. 골프존도 과거에 시장 점유율이 95% 이상을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팔로우 기업, 지금 따라오는 2등, 3등 기업한테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합병이 돼서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배달의 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결국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2등이 1등 되는 법,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